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빠른 기술 발달과 정보 중요성의 확대로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하고 풍부한 미디어 옵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란 무엇일까요? 미디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매개체 역시 미디어의 정의입니다. 미디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NS, 신문, 텔레비전 등 다양한 미디어군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미디어군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예시로 들었던 SNS라는 미디어군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이들은 다른 미디어군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SNS 그룹 안에 속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두 가지 특징은 미디어가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이미지와 결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기대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볼 때 흔히 어떤 장면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벌어지는 화려한 액션 장면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 작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미디어 기대란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용자가 해당 매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특정한 효과, 기대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를 소비한다는 것은 정말 미디어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미디어를 소비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한 매체를 선택하여 정보를 받거나 해당 매체의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소비는 소비자가 다양한 미디어 옵션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그들 중 어떠한 미디어를 선택하는지 두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미디어를 선택하게 하는 미디어의 특징은 더 나아가 구조주의라는 이론과 관련성을 가지게 됩니다. 구조주의란 근본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조의 인식과 묘사에 의하여 세계를 사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토대로 어떠한 구조가 성립하게 되며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의 의미 등 결과물이 생산된다고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구조주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구조주의는 장르, 미디어, 문화를 초월하여 대상이 되는 개체의 구조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즉, 어떠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어떠한 것이 구조를 형성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야기 속에서 보편적이고 순환하는 요소, 즉 소비자에게 기대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조주의는 페르디낭드 소시르,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같은 언어학자들의 인류학적 작업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발단 단계에서 언어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 때문에 발단 초기에는 언어의 작동 원리, 언어를 이해하는 체계와 같은 언어학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조주의는 종종 올바른 규칙을 배우는 등의 언어적인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주의는 어떻게 언어학에서 탈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말해지고 쓰이는 언어는 미디어의 모든 범위의 언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주의는 언어학에서 사회과학, 더 나아가 미디어 환경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단순히 미디어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요. 성차별, 인종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구조주의는 세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이는 바로 반복성, 순환성, 그리고 변함없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특성은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장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계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그림은 마블 코믹스의 한 장면으로 정의의 히어로인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은 악당 조직 하이드라의 일원이었다는 상상도 못한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컷의 그림으로 인해 전 세계 마블 팬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세상은 당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이야기 장르의 흐름을 획일화하고 기존의 것을 벗어난 전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구조주의의 특징이 오히려 다양한 전개를 어렵게 하는 한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남자, 치베탕 토도로프는 구조주의와 관련이 깊은 학자입니다. 그는 1993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태어나 롤랑 바르트를 잇는 구조주의 문의의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담론의 장르, 비평의 비평과 같은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담론의 장르는 문학과 담론에 관한 논문을 엮은 책으로 개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도르프는 구조주의가 이야기라는 공통적, 순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복과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그는 구조주의에서 이야기를 반복하여 특정한 요소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차이점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토도르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조주의에서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 역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우선 구조주의에서는 같은 구조 내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때 모든 독자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토도르프는 같은 구조 내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때 독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구조주의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는 결론입니다. 마치 어린 왕자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이야기처럼 치베탄 토도르프는 인지의 대상인 구조는 텍스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로 중용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서사 구조, 구성 요소에 따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임의로 각각의 장르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장르 분석을 구조 분석의 일종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야기의 두 원칙이라는 이론에서 토도르프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묘사를 통해 이야기가 시작되고 행위가 조금씩 변하게 되면서 차이를 추구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후 행위들이 인과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주장한 묘사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시간성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었지만 어떠한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와 묘사 개념은 이러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토도로프는 픽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픽션이란 이야기와 묘사를 동시에 포괄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야기와 묘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묘사가 이야기가 픽션을 구성하여 하나의 컨텐츠를 양산하게 됩니다. 한편 블라다미르 프롭은 민담 형태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야기 안에서 31가지의 다양한 기능의 존재를 주장한 책으로 그에 따르면 기능이란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능들이 기본적인 구조와 임무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구조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담 형태론의 31가지 기능은 토도로프의 입장에서 차이와 변화를 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됩니다.
이처럼 구조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미디어를 분석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주의는 그 텍스트 안에 어떠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국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엇인가를 분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는 변화와 반복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매체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근본적인 파악을 도울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구조주의에 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